안녕하세요. 영어 문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시리즈를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Use English Breaking Down the Headlines 코너에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에 대한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문장입니다. Keir Starmer was fighting to salvage his premiership on Monday after the resignations of key advisors and growing calls from senior Labour figures for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step down. 이 문장은 현재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다룬 뉴스입니다. 핵심 보좌관들의 사임과 총리직 사퇴 압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먼저 오늘의 핵심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alvage입니다. 난파선이나 화물 등을 구조하다라는 뜻 외에도 명성이나 자존심 등을 지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premiership은 영국 총리의 임기 또는 그 직위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step down은 중요한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다, 사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원문을 보면서 직독직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Keir Starmer was fighting to salvage his premiership on Monday. Keir Starmer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총리직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서 fighting to는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salvage는 마치 침몰하는 배를 건져내듯 무너져가는 총리직을 살려내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On Monday, after the resignations of key advisors, 월요일에 주요 보좌관들의 사임 이후에. 이 부분은 사건이 벌어진 시점인 월요일과 그 배경이 되는 주요 보좌관들의 사임을 설명합니다. Key advisors는 총리의 핵심 측근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이탈이 총리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장을 살펴볼까요? And growing calls from senior Labour figures. 그리고 커져가는 요구들, 목소리들 속에 노동당 중진, 즉 고위 인사들로부터 나오는. 여기서 growing calls는 한두 번이 아니라 요구가 점점 더 빗발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Labour figures는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주요 인물들을 말하는데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압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For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step down. 영국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들. 이 부분은 앞서 나온 calls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총리가 물러나라는 요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여기서 British Prime Minister는 문장 맨 앞에 나온 Keir Starmer를 다시 지칭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의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Keir Starmer was fighting to salvage his premiership on Monday after the resignations of key advisors and growing calls from senior Labour figures for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step down. 이 문장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을 넘어 키어 스타머 총리가 핵심 보좌관들의 이탈과 당내 중진들의 압박이라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 있음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문장의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문법적인 부분을 집중해 볼까요? Calls for the PM to step down 구조는 명사 플러스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를 따릅니다. 여기서 to step down은 앞에 명사 calls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석할 때는 PM이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와 같이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 카드입니다. fighting to 동사 원형 표현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사력을 다해 애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Doctors are fighting to save the patient.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예문은 He is fighting to protect his reputation. 그는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입니다. 다음 공식 카드입니다. calls for A to B 구조인데요. A가 B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There were calls for him to apologize. 그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음은 ignoring calls for the CEO to resign. CEO가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입니다. 이처럼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제 발음 연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청킹 연습입니다. 오늘의 문장을 의미 단락별로 끊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Here Starmer was fighting to salvage his premiership on Monday after the resignations of key advisors and growing calls from senior labor figures for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step down. 이렇게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과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창성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원어민 아나운서처럼 자연스럽게 한 번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3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Here Starmer was fighting to salvage his premiership on Monday after the resignations of key advisors and growing calls from senior labor figures for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step down. 반복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발음과 리듬감을 익혀보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어휘로는 구조하다, 지키다 라는 salvage, 그리고 총리직인 premiership가 있었습니다. 패턴으로는 뭐뭐 하려 애쓰다 라는 의미의 fighting to를 배웠고요. 구조적으로는 A가 B 하라는 요구를 나타내는 calls for A to B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독직해 순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시간 플러스 원인 1 플러스 원인 2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문장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문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긴 문장을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France and Canada opened consulates in Greenland's capital to show support for Denmark amid renewed demands from the U.S. president to acquire the Arctic territory. 길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말처럼 끊어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장을 직독직해 하며 핵심부터 파악해 볼까요? France and Canada opened consulates. 프랑스와 캐나다는 영사관을 열었습니다.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즉 누가 France and Canada 무엇을 했나요? opened consulates.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잡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영사관을 열었을까요? In Greenland's capital. 그린란드의 수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왜 열었을까요? To show support for Denmark.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amid renewed demands from the U.S. president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amid인데요. 무엇이 한창인 가운데, 무엇의 분위기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미국 대통령으로부터의 재점화된 요구가 있는 가운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to acquire the Arctic territory입니다. 그 북극 영토를 매입하려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acquire는 획득하다,
매입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맥에서는 미국이 그 북극 땅, 즉 그린란드를 사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요구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죠? 이제 전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봅시다. France and Canada opened consulates in Greenland's capital to show support for Denmark amid renewed demands from the U.S. president to acquire the Arctic territory.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프랑스와 캐나다는 미국 대통령의 북극 영토 매입 요구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린란드 수도에 영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입니다. 배경 지식을 덧붙이자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 하자 동맹국인 프랑스와 캐나다가 덴마크, 즉 그린란드의 소유국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일부러 영사관을 열어 외교적 힘을 실어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장을 통해 몇 가지 주요 단어도 함께 챙겨갈까요? 첫째, consulate는 영사관을 뜻하며 대사관보다는 작은 규모의 외교 공간입니다. 둘째, amid는 무엇이 한복판에, 무엇이 한창인 때에 라는 의미로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 한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acquire는 획득하다, 매입하다 라는 뜻으로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renewed는 재개된, 다시 시작된, 갱신된 이라는 의미로 다시 활성화되거나 새로워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문법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무엇이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문장의 동작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to show support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로 해석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I went to the store to buy milk, 즉 우유를 사기 위해 가게에 갔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턴 영어입니다. 첫 번째는 amid을 활용해 분위기를 묘사하는 패턴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amid 플러스 명사구, 맥락 또는 분위기 형태로 상황 속에서 또는 상황이 한창인 가운데 무엇 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We continued our work amid the noise는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The stock market rose amid fears of recession는 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상승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 영어는 무언가를 다시 강력히 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renewed demands or calls for 형태로 무엇에 대한 재점화된 요구라는 의미입니다. 잠잠했다가 다시 강력하게 터져나온 요구사항을 표현할 때 유용하죠. 예시를 통해 볼까요? There are renewed calls for safety reform는 안전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의미 단락을 생각하며 총 3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France and Canada opened consulates in Greenland's capital to show support for Denmark amid renewed demands from the U.S. president to acquire the Arctic territory.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체크박스에 표시해 주세요. 오늘의 문장, 이제 완벽하게 소화하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뉴스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여권 제재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다룰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arents who owe a significant amount of child support could lose their ability to travel internationally as the administration steps up enforcement to revoke passports. 자, 이제 문장을 끊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먼저 parents who owe a significant amount of child support 부분입니다. 여기서 parents who owe는 빚을 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라는 뜻이고요. A significant amount of는 상당한 액수의 그리고 child support는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빚지고 있는 부모들은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uld lose their ability to travel internationally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could lose는 뭐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their ability는 그들의 자격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o travel internationally는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이 세 부분을 합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as the administration steps up enforcement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 또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사용되었고요. The administration는 행정부가 또는 정부가를 뜻합니다. steps up는 동사구로 강화하다,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enforcement는 집행 또는 단속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가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인 to revoke passports입니다. to revoke는 무엇을 취소하기 위해 또는 박탈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고요. passports는 여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합치면 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에서 사용된 주요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owe입니다. 빚지다 라는 뜻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child support로 양육비를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세 번째 significant는 상당한 또는 중요한 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revoke는 취소하다, 철회하다, 즉 무효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enforcement는 집행, 시행을 뜻하며 법률이나 규칙을 따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었는데요. parents who owe처럼 parents를 뒤에서 꾸며주며 빚을 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as는 접속사로 뭐뭐 as the administration steps up과 같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거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뭐뭐함에 따라 또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용한 패턴 영어를 배울 차례입니다. step up 플러스 명사 패턴인데요. 어떤 활동이나 조치의 강도를 높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e police stepped up security는 경찰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We need to step up our efforts to save the environment는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됩니다. 이처럼 step up 뒤에 명사를 붙여 다양한 상황에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어 문장은 Parents who owe a significant amount of child support could lose their ability to travel internationally as the administration steps up enforcement to revoke passports 였습니다. 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번역하면 행정부가 여권 박탈 조치 등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은 해외여행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가 됩니다.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이 길더라도 이렇게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어드리는 대로 눈으로 먼저 따라 읽어보세요. Parents who owe a significant amount of child support could lose their ability to travel internationally as the administration steps up enforcement to revoke passports. 이렇게 나눠서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읽기 시간입니다. 배운 문장을 큰 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실제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큰 소리로 3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문장 하나로 고급 영어를 마스터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먼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de a rare public reference to graft probes, stating that the military has undergone revolutionary forging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군대가 반부패 투쟁을 통해 혁명적인 단련, 재탄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직독직해를 시작해볼까요? 문장의 첫 부분입니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de a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했습니다가 되겠죠. 이어서 a rare public reference to, 즉 이례적인 공개 언급을 부패 조사에 대해입니다. 여기서 make a reference는 언급하다라는 뜻이고 to는 언급의 대상을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stating that the military has입니다. 말하면서 무엇을 군대가 겪어왔다고. 여기서 컴마 뒤에 나오는 stating은 앞의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즉, 그리고 나고 말했습니다. 또는 무라고 말하면서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Revolutionary forging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바로 혁명적인 단련, 재탄생을 부패와의 전쟁 속에서인데요. 여기서 forging은 원래 금속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군대가 그만큼 혹독하게 새로 태어났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단어를 뽀개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graft입니다. 지위 등을 이용한 부패, 뇌물수수를 의미하며 corruption과 동의어입니다. 다음은 probe입니다. 정밀조사, 수사를 뜻하며 investigation과 동의어입니다. 마지막으로 forging은 단조, 금속을 두들겨 단련함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군대를 엄격하게 재편성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해 볼까요? 전체 문장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군대가 반부패 투쟁을 통해 혁명적인 단련, 재탄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입니다. 문맥을 분석해보면 시진핑 주석은 평소 부패 문제를 공개적으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에 이번 발언은 군 내부의 부패 척결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하고 군기를 확립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분사 구문인데요.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컴마와 함께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적인 설명이나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He resigned, admitting his mistake는 그는 사임했다, 실수를 인정하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영어 시간입니다. 격식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Make a reference to noun, 즉 무엇에 대해 언급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mention이나 talk about 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격식 있는 느낌을 줍니다. 회의나 보고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운 패턴을 응용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The report made a reference to the economic crisis입니다. 그 보고서는 경제 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She didn't make any reference to her past는 그녀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눈에 보는 직독직해입니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made, 했습니다. A rare public reference, 이례적인 공개 언급을 to graft probes, 부패 조사에 대해 stating, 말하면서 the military has undergone, 군대가 겪어왔다고 revolutionary forging, 혁명적인 단련을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부패와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문장이 머릿속에 끊김없이 들어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내용을 생각하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de a rare public reference to graft probes, stating that the military has undergone revolutionary forging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그리고 아나운서가 된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de a rare public reference to graft probes, stating that the military has undergone revolutionary forging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소리내어 읽어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뉴스 영어 직독직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뉴스 영어를 쉽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헨 안보회의와 미국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통해 시사 영문장을 깊이 있게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넘어서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와 배경 지식까지 함께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뉴스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s Europe's security establishment meets in Munich, leaders are trying to manage relations with the U.S. amid concerns over President Trump's disruption of global norms and the Demolition Man era. 언뜻 보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 문장을 하나하나씩 쪼개어 보면서 직독직해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장의 첫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s Europe's security establishment meets in Munich는 유럽의 안보 기득권층, 즉 주요 인사들이 뮌헨에 모이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as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유럽의 주요 안보 인사들이 뮌헨에 모이는 상황이 배경이 되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특정 장소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스토리를 암시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Leaders are trying to manage relations with the U.S.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nage relations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단순히 관계를 관리한다는 뜻을 넘어 사실은 어렵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즉, 유럽의 지도자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나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amid concerns over President Trump's disruption of global norms and the Demolition Man era입니다. 이는 우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규범 파괴와 데몰리션맨 시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concerns, 즉 우려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길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로벌 규범을 파괴하고 마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파괴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깊은 우려가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stablishment는 단순한 설립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기득권층이나 지도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disruption은 혼란, 중단, 붕괴를 뜻하며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거나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norms는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demolition man은 건물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기존의 질서나 체제를 부수고 새로 만들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면 뉴스 문장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바로 접속사 as의 역할입니다.
as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문장 맨 앞에 오면 이는 주로 동시 동작 또는 배경 설정을 나타냅니다. 즉, 뭐뭐 할 때 또는 뭐뭐함에 따라로 해석되죠. 여기서 as는 유럽 안보회의가 열리는 상황, 다시 말해 문장의 배경과 지도자들이 관계를 관리하려는 행동, 즉 주절의 내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연결해 줍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문장 맨 앞에 as가 나오면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구나 하고 예측하며 읽으시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치사들을 그림처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in는 뮤닉처럼 물리적인 장소, 특히 비교적 넓은 공간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with는 the US처럼 대상과의 관계 또는 연결, 즉 함께 혹은 상대하여라는 의미로 쓰이죠. amid는 concerns처럼 어떤 추상적인 상황이나 분위기 속에서라는 뜻으로 보통 좋지 않은 상황 한가운데 있음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over는 disruption처럼 감정이나 우려의 주제, 즉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각 전치사가 가진 핵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 영어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mid concerns over someth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무언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라는 뜻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나 걱정거리가 배경에 깔려 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The market fell amid concerns over inflation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시장이 하락했다는 의미고요. 또 The event was cancelled amid concerns over public safety는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을 익혀두시면 뉴스를 듣거나 읽을 때 내용을 훨씬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 속에 담긴 배경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리더들이 왜 그렇게 우려할까요? 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동맹 체제가 흔들릴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미내 안보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유럽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뉴스인 셈이죠. 그리고 demolition man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의 국제 질서, 예를 들어 나토나 여러 무역 협정들을 해체하려는 성향을 유명 영화 제목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주식을 알고 나면 문장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문장을 직독직해하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As Europe's security establishment meets in Munich는 유럽의 안보 기득권층이 민헨에 모이면서라는 배경을 나타내고요. 이어서 leaders are trying to manage relations with the US는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 관리에 애쓰고 있다는 주절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amid concerns over President Trump's disruption of global norms and the demolition man era는 규범 파괴와 데몰리션맨 시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라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각 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아무리 긴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스피킹 프랙티스를 해볼 시간입니다.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문장의 리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s Europe's security establishment meets in Munich, leaders are trying to manage relations with the U.S. amid concerns over President Trump's disruption of global norms and the demolition man era. 연습하실 때는 첫째,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 보시고요. 둘째,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뉴스 앵커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3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뉴스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영어와 금융 뉴스를 주제로 함께 흥미로운 기사를 분석해 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즉 NPS와 환율에 관한 경제기사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해지 비율과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죠. 이 문장 안에는 고급 어휘와 유용한 문법이 가득합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읽고 시작하시죠.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is poised to becom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country's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year, potentially boosting the won. Major policy shifts are expected regarding its foreign exchange hedging ratio and asset allocation strategy to address currency volatility. 문장이 길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장을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is poised to become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무엇무엇이 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무엇무엇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he most influential factor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 혹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라는 의미죠. 이어서 in the country's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year는 올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potentially boosting the won는 그 결과 잠재적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면서요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Major policy shifts are expected는 주요 정책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라는 뜻인데요. 무엇에 관한 변화일까요? Regarding its foreign exchange hedging ratio, 즉 그것에 다시 말해 국민연금공단의 외환 해지 비율에 관하여입니다. 그리고 an asset allocation strategy는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들이 왜 필요한지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To address currency volatility는 통화, 즉 환율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길고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덩어리별로 끊어서 이해하면 훨씬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해 볼까요? 이 문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즉 NPS가 환율 시장에 큰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 시 달러를 매매하는 과정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환율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지 비율을 조절하는 등 전략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원화 가치 상승, 즉 boosting the won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핵심 요소를 연결해보면 전체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ational Pension Service로 국민연금공단을 뜻합니다. 두 번째, Foreign Exchange Market은 외환 시장을 의미하며 흔히 Forex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Hedging은 해칭이라고 읽으며 손실 방지 대비책이나 울타리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금융 기법이죠. 다음으로 volatility는 변동성을 의미하며 가격 급등락을 뜻합니다. 특히 currency volatility는 환율 변동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asset allocation은 자산 배분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 포인트입니다. 바로 be poi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인데요. 무엇무엇 할 태세를 갖추다 혹은 무엇무엇 할 준비가 완료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과 동시에 준비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Our company is poised to launch a new product는 우리 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The stock market is poised to recover는 주식시장은 회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특히 경제기사에서 미래의 변화나 기대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 문법 포인트는 컴마 다음에 ing 형태가 오는 분사구문입니다. 문장이 끝난 후 컴마와 함께 potentially boosting과 같은 ing 형태가 나오면 이는 앞 문장에 대한
결과나 부연 설명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지연적으로 뭐뭐 하면서 또는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앞 내용에 이어서 그 결과 잠재적으로 원화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법 패턴은 영자 신문이나 비즈니스 문서에서 자주 활용되니 잘 익혀두시면 독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수동태입니다. Major policy shifts are expected 처럼 뉴스에서는 누가 예상하는지보다 무엇이 예상되는지가 더 중요할 때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Box A의 shifts are expected는 변화들이 예상된다고 해석하며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Box B의 능동태 문장인 Experts expect major policy shifts는 전문가들은 변화를 예상한다고 하여 전문가들이라는 주체에 더 무게를 둡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주관적인 주체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에 집중하기 위해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더 객관적으로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regarding을 정복해 볼까요? regarding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about보다 더 격식 있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캐주얼하게는 I'm talking about the plan 이라고 말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I'm writing regarding the new policy 처럼 regarding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에 관한 변화일까? 바로 regarding hedging ratio, 즉 해지 비율에 관한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언급할 때 regarding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치사 포인트는 바로 to입니다. Strategy to address currency volatility 에서 쓰인 to는 뭐뭐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뜻하는 투부정사입니다. 문장 끝부분에 붙은 to 동사 원용은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즉, 환율 변동성이라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했던 전체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is poised to becom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country's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year, potentially boosting the won. Major policy shifts are expected regarding its foreign exchange hedging ratio and asset allocation strategy to address currency volatility. 이제 이 문장이 훨씬 쉽고 명확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명언은 나폴레옹 힐의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Napoleon Hill emphasized that you must imagine your best self dozens of times every day, as human potential is limited only by imagination. He argued that great achievements do not start from current reality, but from a complete picture already finished in the mind. 한 번에 해석이 되시나요? 이제 저와 함께 순서대로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Napoleon Hill emphasized that you must imagine your best self 이 부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당신이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느냐? 바로 your best self,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 emphasize that은 무엇무엇라고 강조했다는 뜻으로 that 뒤에는 강조하는 내용이 문장으로 따라옵니다. 다음으로 dozens of times every day as human potential is limited only by imagination. 매일 수십 번씩. 왜냐하면 인간의 잠재력은 오직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접속사 as는 무엇이기 때문에, 즉 because와 같은 이유를 나타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he argued that great achievements do not start from current reality. 그는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어디로부터? 현재의 현실로부터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argued는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But from a complete picture already finished in the mind. 완성된 그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미 완료된 그림,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 문장은 not A but B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인 현재 현실이 아니라 B인 완성된 그림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장 전체를 자연스럽게 해석해 볼까요?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잠재력은 오직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되기 때문에 매일 수십 번씩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취란 현재의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림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은 눈앞의 현실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성공한 내 모습을 완성해 놓고 역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핵심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emphasize입니다. 동사로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예문처럼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ealth. 그는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potential입니다. 명사로 잠재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Unlock your full potential.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펼쳐보세요. 세 번째는 achievement입니다. 명사로 성취, 업적을 뜻하며 It was a remarkable achievement. 그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eality는 명사로 현실입니다. Turn your dreams into reality.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Soft Editorial Education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뽀개기를 해볼까요? 먼저 of는 구성이나 내용을 나타냅니다. dozens of times는 수십 번의 횟수처럼 앞의 말이 뒤의 말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다음 by는 행위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limited by imagination처럼 수동태에서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즉 원인을 밝혀줍니다. from은 기원이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Start from reality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in은 공간 내부를 나타냅니다. Finished in the mind처럼 추상적인 공간인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뜻하죠. 이어서 수동태와 과거분사의 수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is limited only by imagination에서 잠재력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 a picture already finished in the mind에서 finished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처럼 쓰여서 앞에 picture를 꾸며줍니다. 이미 끝마쳐진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연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죠. 예문을 보시면 Great achievements do not start from reality but from a complete picture. 위대한 성취는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성공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다.는 Success is not luck, but hard work.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는 This is not the end, but a new beginn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subject plus argued that plus s plus v입니다. 는라고 주장했다 라는 구문이죠. 예문처럼 He argued that great achievements do not start from current reality. 그는 위대한 성취가 현재의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She argued that change is necessary. 또 그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강조했다.는 They emphasized that time is mone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피킹 챌린지 시간입니다. 방금 배운 문장을 소리내어 3번 읽어보세요. 슬래시 단위로 끊어 읽으면 호흡이 편해져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Napoleon Hill emphasized that you must imagine your best self dozens of times every day, as human potential is limited only by imagination. He argued that great achievements do not start from current reality, but from a complete picture already finished in the mind.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마음속 그림으로 완성해 보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 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브레이킹 뉴스 잉글리시를 통해 복잡한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정치적 음모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직독 직해할 문장입니다. 제목은 Editorial Intelligence인데요. 새로 공개된 문서들이 전 백악관 고문 스티브 배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으며 교황을 정치적 적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내용입니다. 꽤 길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긴 문장에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뜯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Newly released documents reveal that former White House advisor Steve Bannon discussed strategies with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 to take down Pope Francis, viewing the pontiff as a political enemy. 새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전 백악관 고문 스티브 배넌은 교황 프란치스코를 정치적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첫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Newly released documents reveal. 이 부분은 새로 공개된 문서들은 드러냅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newly released는 최근에 공개된 이라는 의미로 과거 분사가 documents를 수식하며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reveal는 비밀 등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라는 중요한 동사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that former White House advisor Steve Bannon입니다. 이는 무엇을 드러냈다는 것인가? 바로 전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배넌이 라는 문장이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that는 뒤따르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former는 이전에, 전직이라는 뜻으로 former president처럼 전직 인물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Discussed strategies with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은 전략을 논의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Discussed strategies는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미고 convicted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즉 형이 확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 문장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To take down Pope Francis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무너뜨리기, 끌어내리기 위해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take down은 권력자나 구조물을 무너뜨리다, 해체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 수거입니다. 교황을 끌어내린다는 표현, 정말 충격적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Viewing the pontiff as a political enemy. 이 문장은 그는 그 교황을 정치적 적으로 간주하면서 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viewing은 문장이 끝난 후 컴마와 함께 이어지는 분사 구문으로 주어인 스티브 배넌이 교황을 적으로 보면서 또는 간주하면서 라는 동시 동작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ontiff는 가톨릭 교황을 의미하며 흔히 쓰는 the pope와 같은 뜻이지만 기사에서는 단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배경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충격적인 정치적 음모가 담긴 문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트럼프의 전 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그들의 만남의 목적은 놀랍게도 가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를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교황을 겨자에서 끌어내릴, 즉 take down 시킬 전략을 논의했다는 폭로입니다. 이처럼 직독직해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맥과 배경까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reveal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라는 뜻으로 disclose나 unveil과 유의어입니다. 둘째, convicted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pontiff는 가톨릭 교황을 의미하며 흔히 쓰는 the pope와 같은 뜻이지만 기사에서는 단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ake down는 무너뜨리다, 끌어내리다 라는 뜻으로 권력자를 자리에서 제거한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치사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 문장에서 나온 중요한 전치사 3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with는 동반 또는 함께를 의미합니다. discussed with Epstein처럼 누구와 함께 논의했는지 동반의 대상을 나타내죠. 다음은 to입니다. to take down처럼 방향이나 목적을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s입니다. viewing as a political enemy처럼 자격이나 동등을 나타내 A를 B로 보다, 즉 A와 B가 같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제 문법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분사 구문이 나왔었죠. 완전한 문장 플러스 컴마 viewing, ing 형태인데요. 이는 문장이 끝난 뒤 컴마와 함께 ing가 오는 구조예요. 해석은 주로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동작이나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주어인 스티브 배넌이 교황을 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짰다는 의미로 악용되었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ing가 붙었다면 그건 바로 주어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영어 패턴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discuss topic with person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논의하다 라는 뜻이죠. 예시로 I discussed the budget with my boss. 상사와 예산을 논의했습니다. 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view A as B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뜻인데요. I view this challenge as an opportunity. 전 이 도전을 기회로 봅니다. 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패턴들을 꼭 익혀서 여러분의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스피킹 프랙티스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직접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입으로 익혀볼 차례입니다. 최소 2번 이상 의미를 생각하며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Newly released documents reveal that former White House advisor Steve Bannon discussed strategies with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 to take down Pope Francis, viewing the pontiff as a political enemy. 첫 번째는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아나운서처럼 자연스럽게 강세와 리듬을 살려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직접 소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학 전공 트렌드의 변화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영어 문장을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University students are shifting away from traditional computer science degrees toward specialized AI programs, driven by the belief that AI literacy is now essential for employment. 길이가 꽤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로 끊어서 보면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한번 쭉 훑어보시겠어요? 자, 그럼 첫 부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University students are shifting away는 대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멀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shift인데요. 단순히 움직인다는 move보다 변화의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특히 shift away는 뭐뭐에서 벗어나다, 뭐뭐에서 멀어지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어디로부터 멀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from traditional computer science degrees, 즉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 학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from은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출발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traditional은 기존의 전통적인이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toward specialized AI programs입니다. 전문화된 AI 프로그램 쪽으로 또는 향하여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전치사 toward는 움직임의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specialized는 특화된, 전문화된 이라는 뜻으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보이시나요? 무엇에 이끌려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driven by the belief입니다. 믿음에 의해 이끌려 혹은 추동되어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driven by는 수동태 느낌의 과거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뉘앙스죠. 이 표현은 어떤 동기나 원인을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That AI literacy is now essential for employment. 즉, AI 문해력, 다시 말해 AI 활용 능력이 이제 취업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literacy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AI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뜻하겠죠. 그리고 essential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University students are shifting away from traditional computer science degrees toward specialized AI programs, driven by the belief that AI literacy is now essential for employment.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AI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믿음 때문에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 학위를 떠나 특화된 AI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주, 즉 migration을 보여주는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from은 뭐뭐로부터, 즉 우리가 떠나는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방향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for은 뭐뭐를 위하여, 최종적인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 세 전치사를 이해할 때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이라는 출발점, 즉 from을 떠나 AI 프로그램이라는 방향, 즉 toward으로 이동하는 목적은 바로 취업인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바로 과거 분사의 후치 수식입니다. 문장에서 university students라는 명사 뒤에 driven by the belief가 따라왔죠. 이것은 마치 명사 뒤에 who are driven by the belief처럼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명사, 즉 students 뒤에서 그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한 상태인 또는 뭐뭐된으로 해석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패턴 영어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바로 A is essential for B, 즉 A는 B에 필수적이다 입니다. 세 가지 예문을 통해 바로 적용해 보세요. 첫째, water is essential for survival. 물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good sleep is essential for health. 숙면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trust is essential for teamwork. 신뢰는 팀워크에 필수적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죠? 두 번째 패턴은 action driven by cause, 즉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다
또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 행동하다입니다. 문장에서 살펴본 driven by를 활용한 패턴인데요. 예문을 보시죠. 첫째, He studies hard, driven by his dream. 그는 꿈에 이끌려 열심히 공부합니다. 둘째, Markets shift, driven by consumer demand. 시장은 소비자 수요에 의해 변합니다. 특정 행동의 동기나 원인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고급 어휘,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table stakes입니다. 원래 포커 게임에서 최소 참가비를 의미하는 말인데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기본 조건 또는 당연한 요건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문장에서 fluency in AI is becoming table stakes 라고 한다면 AI 능통함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비즈니스 영어가 훨씬 고급스러워질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소리 내어 3번 읽어보세요. 첫째, slowly,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둘째, naturally,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fluently, 아나운서처럼 유창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이 연습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 형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직독 직해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영어 문장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직독 직해를 통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 문장을 함께 보시죠. The difference between winners and losers lies not in talent, but in their mindset. Winners look for methods to succeed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while those who give up only look for excuses.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10초 동안 이 문장을 쭉 보면서 어떤 의미일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부분부터 직독직해를 시작해 볼게요. The difference, 그 차이는 이겠죠? 다음으로 between winners and losers, 승자와 패자 사이에 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핵심 표현인 lies, 놓여있다 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눕다가 아니라 어떤 원인이나 핵심이 무엇에 있다, 달려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엇이 아니라는 걸까요? Not in talent, 재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But in their mindset, 그들의 사고방식, 마음가짐 안에 있다 라고 설명하네요. 결국 승패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difference는 차이, talent는 재능, mindset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Winners look for methods. 승자들은 방법을 찾는다 입니다. 승자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찾는다는 의미죠. 무엇을 찾을까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to succeed는 methods를 수식하며 성공하기 위한 이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언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고 했을까요?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라고 합니다. 여기서 even는 심지어 무엇조차도 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method는 방법, succeed는 성공하다, situation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while, 반면에. 이 부분은 앞선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을 이끌어줍니다. Those who give up, 포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승자와 대조되는 패자들의 모습이겠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Only look for excuses, 오직 핑곗거리만 찾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참 아픈 지적이지만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while는 반면에 give up는 포기하다, 그리고 excuse는 변명이나 핑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문장을 매끄럽게 이해해 볼까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승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할 방법을 찾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오직 핑계만 찾기 때문입니다. 정말 명료한 메시지죠? 이 문장은 성공의 핵심이 타고난 능력, 즉 talent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mindset에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승자의 태도와 패자의 태도를 명확하게 대조, contrast 하여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문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not A but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뜻으로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문장에서는 lies not in talent but in their mindset 이렇게 쓰였죠.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not 뒤에 오는 A와 but 뒤에 오는 B는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여야 한다는 병렬 구조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둘 다 전치사 in으로 시작하는 구문이 왔죠. 이 구문은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 예를 들면 재능 같은 것을 바로잡고 진짜 진실, 즉 마음가짐을 장조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문법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핵심 문법은 those who입니다. 무엇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특정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해요. 우리 문장에서는 those who give up 이렇게 쓰였는데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 이하, 즉 who give up 이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표현은 문장 앞부분에 winners라는 한 단어 명사와 뒷부분에 those who give up 이라는 명사구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승자와 패자의 극명한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참 똑똑한 표현이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전치사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between입니다. between winners and losers처럼 두 개의 대상, 즉 승자와 패자 사이의 관계나 차이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in입니다. lie in talent나 in difficult situations처럼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상황 같은 추상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도 in을 사용해요. 이 전치사는 무언가가 어떤 범위나 조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for입니다. look for methods처럼 시선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즉 목적을 향해 가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을 향해 시선을 두니 자연스럽게 찾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전치사,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번에는 필수 패턴을 익혀볼게요. 첫 번째는 lie in noun입니다. 뭐에 있다, 뭐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마치 그곳에 누워 있다는 것은, 즉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문을 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The problem lies in the system. 이 문장은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는 뜻이고요. True happiness lies in helping others. 이 문장은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문제의 원인 또는 어떤 가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때 이 패턴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필수 패턴은 look for noun입니다. 어떤 것을 찾다, 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탐색하는 행위를 상상하면 딱 맞습니다.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I am looking for a better way. 이 문장은 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어 라는 의미이고요. Don't look for excuses, look for solutions. 이 문장은 오늘 배운 내용과도 연결되죠? 핑계를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패턴을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제 배운 내용을 입으로 익히는 3단계 낭독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각 단계를 소리내어 최소 한 번씩 읽어보세요. 1단계는 정확하게 발음과 끌어읽기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winners and losers lies not in talent, but in their mindset.
2단계는 흐름을 타서 자연스러운 어조로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Winners look for methods to succeed,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마지막 3단계는 감정을 실어서 문장의 의미를 느끼며 표현력을 더해 읽어봅니다. While those who give up only look for excuses. 이렇게 연습하면 듣기, 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소리내어 따라 읽어보세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어휘에서는 mindset, 즉 마음가짐과 excuse, 핑계를 배웠습니다. 문법에서는 not A but B 구문과 those who 표현을 익혔고요. 패턴으로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lie in과 무언가를 찾는 look for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핑계 대신 방법을 찾는 태도가 승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영어 실력도 인생도 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어 직독직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한 반복이야말로 영어 실력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독직해로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UFO 발언을 통해 고급 직독직해를 연습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Former President Obama clarified that while there is footage of objects in the skies we cannot explain, he saw no evidence during his presidency that extraterrestrials have actually made contact with us. 한번 쭉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해석이 조금 막히시나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Former President Obama clarified that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former president는 전직 대통령을 의미하고요. clarified는 명확히 하다,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clarified that 뒤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명확히 했는지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While there is footage of objects in the skies we cannot explain, 이 문장에서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라는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요. footage는 촬영된 영상을 뜻합니다. 문장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there is footage, 즉 영상이 있는데 of objects in the skies, 하늘에 있는 물체들의 영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cannot explain,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부분이 앞에 물체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결국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물체들에 대한 영상은 존재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볼게요. He saw no evidence during his presidency that extraterrestrials have actually made contact with us.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외계인이 실제로 우리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saw no evidence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During his presidency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을 뜻합니다. 그리고 made contact with는 뭐뭐와 접촉하다 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논리를 문맥 속에서 완벽하게 이해해 봅시다. 오바마는 설명이 안 되는 비행물체, 즉 UFO 영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네, 설명 안 되는 비행물체 영상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whil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조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이 외계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결론은 UFO가 반드시 외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이처럼 while을 사용해 두 가지 사실을 효과적으로 대조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핵심 단어를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clarify는 상황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하거나 해명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다음으로 footage는 영화나 TV의 특정 장면 혹은 촬영 영상을 의미하는데 발음은 footage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단어인 extraterrestrial은 외계인 또는 지구 밖의 생물을 뜻하며 줄여서 ET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evidence는 증거 또는 흔적을 의미하며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를 짚어볼게요. during과 for는 모두 기간을 나타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during은 during his presidency처럼 특정 기간이나 명사 앞에 와서 뭐뭐 동안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for는 for 4 years처럼 숫자와 함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contact with는 뭐뭐와 접촉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contact가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with가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본문에서는 made contact with us로 쓰였죠. 문장 속 숨어있는 문법도 찾아봅시다. Objects in the skies that we cannot explain 문장에서 that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명사, 즉 objects 뒤에 주어인 we와 동사인 cannot explain이 바로 이어지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이 종종 생략됩니다. 마치 the movie I saw처럼 내가 본 영화를 의미하거나 the food she made처럼 그녀가 만든 음식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뒤에 문장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패턴 영어를 익혀볼까요? 첫 번째는 clarify that입니다. 뭐뭐라는 점을 명확히 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시로 I want to clarify that I am not involved, 즉 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see no evidence that입니다. 뭐뭐라는 증거를 보지 못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We saw no evidence that the plan would work. 즉, 우리는 그 계획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직접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을 3단계로 연습해 볼게요. Former President Obama clarified that while there is footage of objects in the skies we cannot explain, he saw no evidence during his presidency that extraterrestrials have actually made contact with us. 첫 번째, 눈으로 읽으며 내용을 충분히 익힙니다. 두 번째, 속삭이듯이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과 리듬을 느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있게 큰 소리로 읽으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Former President Obama clarified that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While there is footage of objects in the skies we cannot explain, 하늘에 있는 물체들의 영상은 있지만 that we cannot explain,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He saw no evidence during his presidency.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That extraterrestrials have actually made contact with us. 외계인이 실제로 우리와 접촉했다는. 이렇게 직독직해로 끊어 읽으면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쉽습니다. 오늘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CNN, BBC 뉴스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할 챌린지 문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의미 덩어리, 즉 청크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면 영어 직독직해의 재미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A shooter unleashed a flurry of bullets during a Rhode Island youth hockey game, killing 2 people and injuring 3 others, in an attack that was cut short when a spectator stepped in to help stop the tragedy, authorities said. 그럼 함께 이 문장을 파헤쳐볼까요? 가장 먼저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A shooter unleashed a flurry of bullets. 직독직해는 앞에서부터 끊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총격범이 퍼부었습니다. 일제히 쏟아지는 총알들을. 여기서 unleash는 원래 묶여있던 줄을 푼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강력한 무력이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마치 억눌렸던 것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죠. flurry는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총탄세례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다음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during a Rhode Island youth hockey game.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로드 아일랜드 청소년 하키 경기 중에 벌어진 일임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됩니다.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죠. 총격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Killing 2 people and injuring 3 others. 직독직해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쉼표 다음에 ing 형태가 오면 앞선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총격으로 인해 2 사람을 사망시키고 그리고 다른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문장을 나누기보다는 물 흐르듯 그 결과 무엇무엇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in an attack that was cut short 부분을 살펴봅시다. in an attack는 한 공격 사건에서 또는 공격 상황 속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that was cut short는 그런데 그 공격은 중단되었습니다. 또는 짧게 끝났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ut short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완료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이 멈췄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마무리입니다. When a spectator stepped in to help stop the tragedy, authorities said. When는 뭐뭐 했을 때, a spectator는 한 관중이, 그리고 stepped in은 개입했을 때 또는 나섰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step in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 개입하다라는 통찰력을 주는 표현입니다. 관중이 그 비극을 멈추는 것을 돕기 위해 나섰고 이 모든 사실은 당국이 말했습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문장에서 우리가 배운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unleash는 감정이나 무력 등을 폭발시키거나 불러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flurry는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것 또는 혼란을 의미하며 a flurry of activity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spectator는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는 관중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cut short는 예정보다 일찍 중단하거나 삭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 뉴스 영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에 매일 나오는 중요한 문법 구조, 바로 분사구문, 즉 participle construction 중 쉼표 다음에 ing가 오는 형태입니다. 오늘 문장에서 game, killing 2 people처럼 사용되었죠. 이 문법은 주절, 즉 앞 문장이 원인이 되어 뒤따라오는 결과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해석할 때는 문장을 끊지 말고 그 결과 주어하게 되었다 또는 주어하면서 라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누가 주어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어했다처럼 2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직독직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 during과 in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볼까요? during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어떤 일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또는 그 이벤트 도중에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during the game은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라는 의미죠. 반면에 in은 공간이나 상황의 내부를 나타내며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을 강조합니다. In an attack은 공격이라는 상황, 사건 안에서를 뜻합니다. 핵심 팁은 시간적 이벤트를 강조할 때는 during을, 상황이나 환경을 강조할 때는 주로 in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써먹는 영어 패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 step into plus verb입니다. 이는 뭐뭐 하기 위해 개입하다 또는 뭐뭐 하기 위해 나서다 라는 의미인데요. 누군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The teacher stepped in to settle the argument는 선생님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뜻이고요. The government had to step in to save the bank는 정부는 그 은행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패턴을 잘 익혀두면 실제 회화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뉴스 내용 요약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한 청소년 하키장애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무차별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죠.
하지만 한 용감한 관중이 재빨리 개입하여 범행을 제지한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관중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문장을 입으로 완성하는 영어, 즉 리딩 프랙티스 시간입니다. 영어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어 읽어야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문장을 3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직독직해의 흐름을 따라 끊어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shooter unleashed a flurry of bullets during a Rhode Island youth hockey game, killing 2 people and injuring 3 others, in an attack that was cut short when a spectator stepped in to help stop the tragedy.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며 문장 구조와 의미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제 뉴스 속 문장을 통해 영어 구조와 필수 표현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 뉴스 영어로 배우는 직독직해 and 필수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기사를 통해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볼 텐데요.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먼저 한번 쭉 읽어볼까요? Yielding to intens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Venezuela has passed a new amnesty law to free hundreds of political prisoners who were prosecuted during 27 years of authoritarian rule. 문장의 시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Yielding to intense pressure, 굴복하면서 극심한 압력에.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yielding이라는 동작, 즉 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yield는 굴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압력일까요? 이어서 살펴보면 from the United States, 즉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주어와 동사가 등장합니다. Venezuela has passed a law. 베네수엘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A new amnesty law to free. 새로운 사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사면법인가요? To free, 즉 석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기서 amnesty는 사면이라는 뜻이고 law는 법을 의미합니다. 법을 통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를 석방하기 위한 법일까요? Hundreds of political prisoners, 수백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political prisoners는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정치범들인지 who가 부연 설명해 줍니다. Who were prosecuted during 27 years of authoritarian rule. 그들은 27년 동안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기소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27 years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o는 바로 앞에 나온 정치범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yielding으로 시작하는 문장,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주어가 나오기 전에 배경 상황, 즉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상황을 먼저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해서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because they yielded to 혹은 while they were yielding to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법 포인트는 수동태입니다. Who were prosecuted를 보시면 이 정치범들이 스스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기소당한 것이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인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처럼 정부가 죄수를 기소하고 죄수는 정부에 의해 기소되는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전치사를 그림처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rom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pressure from the US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죠. to는 도착점이나 대상을 나타냅니다. yielding to pressure는 압력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during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울타리 안을 의미합니다. During 27 years는 27년 동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전치사는 그림으로 기억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의 뉘앙스를 잡아볼까요? 먼저 prosecute와 persecute입니다. prosecute는 기소하다, 즉 법적인 절차를 의미하고 pro는 법정으로 가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ersecute는 곽해하다, 즉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것을 뜻하며 per는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amnesty와 forgiveness입니다. amnesty는 사면으로 국가가 죄를 용서하는 공적인 행위를 말하고 forgiveness는 개인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yield to는 뭐뭐에 굴복하다 또는 내어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장을 통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패턴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yielding to noun입니다. 명사에 굴복하여 라는 뜻으로 예시처럼 yielding to public demand, the CEO resigned. 국민적 요구에 굴복하여 그 CEO는 사임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assed a law to verb입니다. 동사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다는 의미로 they passed a law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패턴만 알아도 뉴스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들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문장을 직독직해로 읽어보겠습니다. Yielding to intens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Venezuela has passed a new amnesty law to free hundreds of political prisoners who were prosecuted during 27 years of authoritarian rule. 이 문장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미국으로부터의 극심한 압력에 굴복하여 베네수엘라는 27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 동안 기소되었던 수백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한 새로운 사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긴 문장을 입으로 3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음에 주의하며 읽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나운서처럼 빠르게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보면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꼭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문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자신문으로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인구 위기에 대한 뉴스를 통해 유용한 표현과 문법, 그리고 독해력을 키워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해석을 보지 마시고 스스로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는 소리내어 읽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the war continues, Ukraine is confronting a demographic catastrophe with a collapsing birth rate and mounting frontline losses, leaving the nation with growing numbers of widows and orphans. 다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직독직해로 끊어서 읽으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s the war continues 이 부분은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시간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as가 쓰였죠. 다음으로 Ukraine is confronting은 우크라이나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직면하고 있냐면요. A demographic catastrophe, 즉 인구 통계학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여기까지 연결하면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인구 통계학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볼까요? With a collapsing birth rate은 출산율 붕괴와 함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with는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가진 채로라는 뜻으로 이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 즉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and mounting frontline losses는 그리고 증가하는 최전선 인명피해로 인해 라는 뜻이에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인구 통계학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leaving the nation은 그 나라를 남겨두면서 또는 그 나라를 만들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with growing numbers는 증가하는 숫자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의 숫자가 증가하냐면요. of widows and orphans, 바로 과부와 고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내용의 결과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해 과부와 고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현재 전쟁이 계속되면서 collapsing birth rate, 즉 출생률이 붕괴하고 있고 동시에 mounting frontline losses, 즉 최전선에서 많은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demographic catastrophe, 즉 인구 재앙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니 인구 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핵심 어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atastrophe는 단순한 재난, 즉 disaster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한 대재앙을 뜻해요. 다음으로 confront는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마주하는 것을 넘어 피하지 않고 문제와 적극적으로 맞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demographic은 인구 통계학의라는 의미로 인구의 수, 구조, 분포 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widow는 남편을 잃은 과부를, orphan은 부모를 잃은 고아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는 전쟁이 남긴 비극적인 상징처럼 느껴지죠. 몇 가지 중요 어휘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mounting은 증가하는 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increasing처럼 늘어나는 것을 넘어 빚이나 문제, 압박 등이 계속 쌓여서 점점 더 위협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mounting debt는 쌓여가는 빚, mounting pressure는 거세지는 압박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frontline은 원래 최전선이라는 군사 용어지만 비유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현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frontline workers라고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최전선에서 일했던 필수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분사구문인데요. 오늘 문장에서 leaving the nation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에요. 원래는 and it leaves the nation처럼 접속사 and와 주어 it가 있던 문장인데 이 부분을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leaving으로 바꾼 것이죠. 이렇게 문장이 끝난 뒤에 컴마와 함께 ing가 나오면 앞문장에 대한 결과 또는 부연 설명을 나타냅니다. 문장을 간결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전치사 with에 대한 클리닉입니다. with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오늘 문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로 with a collapsing birth rate처럼 쓰일 때는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가진 채로 라는 의미로 어떤 상황의 원인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leaving the nation with growing numbers처럼 쓰일 때는 무엇 한 상태로 라는 의미로 어떤 행동의 결과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with는 이렇게 주된 동작과 함께 일어나는 주변 상황을 묘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leave A with B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A에게 B를 남기다 또는 A를 B한 상태로 만들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The typhoon left the city with huge damage는 그 태풍은 도시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도시가 피해를 입은 상태로 남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The meeting left me with a lot of homework는 그 회의는 나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회의 후에 제가 많은 숙제를 떠맡게 된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패턴을 잘 익혀두면 훨씬 더 풍부한 영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스피킹 연습 시간입니다. 먼저 끊어 읽기를 해볼 텐데요. 의미 단락별로 끊어서 천천히 호흡하며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As the war continues, Ukraine is confronting a demographic catastrophe with a collapsing birth rate and mounting frontline losses,
leaving the nation with growing numbers of widows and orphans.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다음 스피킹 연습은 아나운서처럼 읽기입니다. 이제 끊어읽기 표시 없이 자연스럽게 문장 전체를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 앵커가 되어 이 소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서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s the war continues, Ukraine is confronting a demographic catastrophe with a collapsing birth rate and mounting frontline losses, leaving the nation with growing numbers of widows and orphans.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볼까요? As the war continues, Ukraine is confronting a demographic catastrophe with a collapsing birth rate and mounting frontline losses, leaving the nation with growing numbers of widows and orphans. 이 문장의 한국어 번역은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출산율 붕괴와 최전선 인명피해 증가로 인해 과부와 고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인구 통계학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직독직해와 다양한 학습 포인트를 통해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뉴스 영어 직독직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